안녕하세요. 닥통 네이버 지식인 상담한의사 최우정입니다. 질문을 주셨어요. 허리 통증이 너무 심해서 동네 의원을 찾아갔더니 허리 5번 디스크가 터졌다라고 말씀을 받으셨네요. 예, 그리고 수술을 해야 한다길래 수술을 받으셨고, 근데 수술 후에 오른쪽 다리가 너무 아파서 다시 병원에 가셨는데 수술했던 디스크가 다시 터졌다라는 이제 진단을 받으셨대요. 고생 많으셨네요. 그리고 이제 재수술을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드리셨다고 합니다. 질문자분께서 궁금하신 부분들이 수술한 자리가 다시 터질 수 있냐? 그리고 사실 이제 재수술 받기가 좀 두렵다라고 많이 해주셨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디스크 수술 후에 다시 이제 디스크가 다시 재발을 하고 많이 힘드신 상황일 텐데요. 이런 상황들을 생각보다 한방의 병원에서는 우리가 심심치 않게 본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FBSS라는 단어를 씁니다. Failed Back Surgery Syndrome이라고 해서 수술 후 통증 증후군이라는 지금 이런 증상들을 정확하게 표현하는 그런 질병명이 또 따로 있어요. 이제 환자분들은 대부분 수술을 하고 나면 이 부분들의 통증이 아예 사라질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지금 이 질문 해주신 분처럼 디스크가 다시 해당 부위로 재발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는 디스크는 수술이 잘 됐지만 그 주변 조직들의 수술하는 과정 중에서 신경의 유착이나 아니면 근육의 손상이나 아니면 다른 구조물들의 배열의 이상이나 이런 부분들에서 문제가 생기는 통증 증후군들이 있어요. 이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수술 후 통증 증후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환자분께서 지금 말씀을 해주셨던 것처럼 디스크가 5번이 아마도 이제 요추 5번, 천추 1번 쪽에 있는 그 마지막에 있는 디스크가 터지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됐는데 아마 상태가 많이 심했던 것 같아요. 다리 쪽에 마비가 오거나 아니면 카우더 유티럴 신드롬 같은 좀 급작스러운 이런 단어들이 좀 문제가 됐기 때문에 수술을 권유를 받으셨을 거고 수술은 잘 받았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해당 부위의 디스크가 다시 터졌다는 표현을 해주셨는데 제가 이 부분들의 모형을 보면서 다시 한번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지금 보는 것들이 우리의 척추 모형이에요. 자, 이 부분들에서 디스크가 이렇게 있는데 안쪽에 빨간색의 지금 디스크가 튀어나온 부분들을 볼 수가 있겠죠. 자, 아까 환자분처럼 우리가 터졌다라는 가정을 해봅시다. 디스크가 뒤쪽으로 튀어나와서 신경이 지나가는 부분들을 공간에 점유를 하니까 신경을 자극하고 우리가 통증이 매우 심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자, 이때 우리가 사용하는 방법들이 예전의 방법들보다 최근에는 수술적인 요법들도 상당히 많은 발전을 거쳐왔기 때문에 내시경을 넣는 최소 침습적인 수술을 대부분 한국에서는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안쪽에 관을 넣고 이 부분들을 천천히 잘라가지고 오게 되겠죠. 사실은 조금씩 우리가 펀칭으로 뜯어내는 그런 과정들을 가지게 되는데 자, 이렇게 잘라내게 되면 안쪽에 신경이 지나가는 통로가 다시 또 확보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주변의 조직들은 또 약물 처치를 통해서 염증 반응을 줄여놓게 되니까 통증이 많이 줄어들게 될 거예요. 자, 이때 한 가지 중요한 점이 사실 환자분들은 수술을 하고 나면 내 모든 부분들이 다 끝났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는데 거기서부터 시작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오히려 내가 상처가 일단 생긴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최대한 깨끗하게 잘 낫게 되는 것들, 이게 1차적인 수술 후에 치유의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고요. 상처가 우리가 제대로 깨끗하게 낫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신경 주변 조직들로 유착도 발생을 할 거고요. 아니면 근육과 인대 쪽에 손상들이 잘 회복이 되지 못하면 다시 허리 쪽에 힘을 잘 못 쓰게 될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아무리 내가 상처가 잘 유착이 됐다고 해도 그 주변 부의 근육과 인대 그리고 힘줄 조직들 이 부분들이 회복을 하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안쪽에 디스크는 다시 또 누르게 됩니다. 특히나 한번 잘라냈던 부분들은 어떻게 될까요? 아무래도 정상적인 부분들보다는 더 얇은 크러스트로 되어 있다고 봐야 되겠죠. 이때 내가 다시 또 하중에 가해진다거나 내가 나빴던 습관들을 한다거나 운동이 부족하다 이런 상황들이 됐을 때 안 그래도 약해졌던 디스크에서 수술까지 해서 더 얇아져 있는데 이 부분들의 하중이 다시 가해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정상치에 대해서 훨씬 더 디스크가 재발할 확률이 높아지게 되는 거예요. 자, 문제는 이렇게 재수술을 하게 되면 훨씬 더 수술이 어려워지는 거죠. 그리고 3번까지 수술은 할 수는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2차 수술 이후에는 거의 다 비수술적인 요법으로 치료하는 것들이 일반적입니다. 지금 이 질문자분께 저희가 권유를 드리고 싶은 부분은
자, 수술을 처음 했을 때만큼의 그런 급박한 상황이 아니라면 대부분의 수술의 적응증은 어떤 것들일까요? 다리에 마비가 온다거나 아니면 대소변에 장애가 생긴다거나 이런 식의 신경에 심각한 압박을 가지고 오는 경우에 우리가 수술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들이 아니라면 일단 재수술은 조금 더 밀어보시는 게 현명한 방법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우리가 간단하게 먼저 할 수 있는 방법들은 한약요법을 통해서 한쪽의 디스크의 염증 반응과 그 다음 부종 그리고 신경의 손상들을 최대한 좀 방지를 해서 신경의 마비를 좀 우리가 오지 않도록 해보는 방법들, 그리고 통증이 가장 또 극심하실 거예요. 가장 이제 환자분들이 불편하다고 말씀을 해주시는 부분들이 이 통증이기 때문에 통증 또는 저린 느낌 이런 부분들은 약침이나 봉침을 통해서도 충분히 어느 정도 제어가 가능할 겁니다. 최소 이렇게 우리가 4주 정도 치료를 해보고 통증에 그리고 내 불편함에 반응들이 전혀 없다 또는 증상들이 더 심해진다 아니면 4주가 경과하지 않더라도 마비되는 증상들이 진행학적으로 나타난다라면 그때는 수술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 재수술을 저희가 다시 한번 권유를 드릴 거고요. 만약에 4주 정도 치료를 해서 천천히 우리가 통증이 제어되는 부분들이 보인다. 보수적으로 봤을 때 30% 정도의 증상들이 완화가 된다면 앞으로 비수술적인 요법으로도 충분히 치료가 가능하기 때문에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비수술적인 요법들을 먼저 4주 정도 진행을 해보세요. 그 다음에 그 이후에도 통증이 전혀 개선이 없다면 그때 가서 수술을 해도 늦지 않으니까 일단 말씀드린 것처럼 비수술적인 요법들, 한방요법들을 시행해 보시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